너무 안타깝거든요. 네. 왜 우리가 사실 이러는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혼란을 느끼며 사는가? 인혁처의 통화를 일단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통화 드린 내용에서 그 담당자 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금년에는 큰 변화는 없을 예정이니까 공부하신 대로 그냥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차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는 개선을 해갈 그 예정이다. 그런데 그런 방향성을 업무보고에 포함시켰다고 이해를 해달라. 문항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이미 작년도 지방직 9급에서 나왔던 것 같은 그런 새로운 문제용은 분명히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여러분께서 좀 마음에 좀 안정을 찾으시고요. 하던 우리가 했던 공부 방향이 절대로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그 방향 플러스 약간의 대비안은 그래도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 출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독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출원형을 문법에서도 낼 수 있어요. 문법에서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지문 제시형으로 한글 맞춤 원문을 해석하는 것도 출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미 시험은 예전부터 사실 변화의 방향을 보여준 게 아니라 변화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추론형이라는 말에 너무 흔들릴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고 지금까지 했던 독해 유형에서 그걸 기반으로 하되 다만 여태까지 좀 출제가 좀 잘 되지 않았던 그런 신유형이 아마도 추가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론형의 범위를 너무 전 한정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개념에 대한 이해는 항상 모든 텍스트 독해의 선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다만 이게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지문 제시형으로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근데 어쨌든 인혁처 발표에 따르면 올해까지는 그 시기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예년 문제 경향을 유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 플러스 약간의 신유형을 대비하시면 저는 충분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예전에 2012년 약간 이 정도에 대학교에서 그 전공 과목으로 언어논론, 언어 추론을 갖다가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왜 그런 강의를 했냐면은 이런 변화가 좀 일찍 될 줄 알았어요. 이런 변화가 일찍 될 줄 알았을 때, 전 선생님은 독해 전문가다, 전 선생님은 언어놀이 전문가라 가라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때 사실 그거를 너무 일찍 대비했죠. 너무 일찍 대비해서 책을 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대학교 전공 강의를 제가 2년 동안 정말 힘들게 했어요. 저는 딱 한 줄이 얻고 싶었어요. 중앙대학교 공부가 거기 언어논리 전공 과목 그 강의 경력을 한 줄에 얻고 싶었는데 이 한 줄의 경력 위해서 2년 동안 전 시간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 그러면 왜 그렇게 그 한 줄의 경력이 필요했냐?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앞으로 이제 추론형 독해가 강화되고 추론형 문제가 강화된다고 했는데 어떤 유형이에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신유형이 무엇입니까? 그럼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문가다라고 얘기했는데 전문가라는 걸 어떻게 입증을 하죠? 그랬을 때 저한테는 그런 책을 쓴 경력하고 또 하나는 대학교 전공 과목 강의를 한 경력이 필요해서 미리 투자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은 일단 첫 번째, 신유형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지금 하는 훈련을 계속 하시면 돼요. 이건 정말 여러분들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독해력의 기본을 우리는 올바르게 가져가고 있어요. 찍기 위주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독해력 자체를 올리시면 돼요. 그러나 다만 큰 변화는 없을 테지만 만약에 나올 수 있는 한 문제, 두 문제라도 저희는 대비를 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20분 안에 20분을 풀어내는 능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제가 특강을 하겠다는 거예요. 특강에서 만에 하나라도 나올 신유형을 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하던 대로 하시면 되고요. 3월의 특강도 기대를 해주시면은 충분히 여러분께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 대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게 전화번호부가 아니에요. 정말 두껍네요. 이야. 전화번호부가 아니라 제가 그때 대학 강의 때 사용했던 이제 공조를 같이 했던 책입니다. 이게 전화번호부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 제가 항상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미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의 그런 노력이 사실 공무원 강의로 왔기 때문에 제가 리투나 아니면 피스 강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보면은 독해에 대한 어떤 저희 투자가 사라진 줄 알았어요. 이게 다 전체가 다 독해예요. 믿으시겠어요? 이게 전체가 다 독해 지문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가고 있었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약간의 힘을 주면은 문제를 다 우리는 맞출 수가 있거든요. 믿어주시라는 의미에서 이걸 가져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방향은 올바랐다. 그리고 독해 산다 진짜 열심히 하셨죠? 거기 플러스 약간의 알파만 예비적으로 제가 준비를 또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유형은 그냥 저한테 맡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어떻게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께서 하도 그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요. 이거는 책 광고가 아니에요. 그리고 책을 안 사셔도 됩니다. 세상에 없던 독해 비법이라고 하는 게 속도를 높이는 방법,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특강으로 만든 거예요. 아마도 지금 게시판에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어떻게 하면 속도를 높여라고 하는 건데 속도를 높이는 방법을 제시를 해드렸어요. 하세요. 이미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국어 이 홈페이지, 공단 홈페이지를 가게 되면은 정말 독해 프로그램이 많아요. 유형별로 많은데 저 같으면은 걱정할 때 차라리 가서 하겠어요. 그리고 걱정할 때 차라리 지문 하나라도 읽겠어요. 실행하냐 안 하냐가 집중하냐 안 하냐, 텍스트를 읽어내는 훈련하냐 안 하냐가 결과적으로 마지막 결과를 바꿉니다. 모든 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모든 걸 다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없던 독해 특강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스킬이에요. 그럼 원하시면 그걸 하시면 됩니다. 강사는 결국 모든 걸 다 대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다만 부담이 없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내일 정도 공지가 올라가게 될 텐데 독해뿐만이 아니라 추론형뿐만이 아니라 문법도 만약에 신유형이 나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까지 해가지고요. 릴레이 특강을 하기로 했습니다. 공부하던 대로 그대로 개념 가지고 오세요. 근데 이 개념을 20분 안에 어떤 문제가 나오든 풀 수 있도록 좀 가공을 해서 좀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특히 문법, 그 다음에 규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개념들을 그대로 가지면 공부하다가 다양한 문제를 좀 풀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이 아니고요. 저는 이번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그러면서 출제처나 인혁처나 하여간 그쪽 분들이 1타 강사들의 강의를 모니터링한다는 얘기를 처음으로 본부로부터 들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 강의를 모니터링 하고 계시다면은 그 출제처 인혁처 관계자분들이나 출제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공무원 강의를 공단기라고 하는 사설 학원에서 강의라고 하는 이선재라고 하는 강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먼저 인혁처 분들을 비롯해서 언제나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 수고를 해주시고 계신 출제자분들께 다시 한번 인재를 통해서 감사함을 표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한 과정에서 사실은 오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프닝이 드러난 것 같은데요. 저는 문제의 본질은 사실은 거기에 있다 보지를 않습니다. 감히 1개 강사로서 출제의 방향을 함부로 제가 제언을 드릴 수도 없고 문제 유형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씀드릴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커다란 그 변화의 기조를 밝혀주셨는데 커다란 기조 중에 하나는 물론 공직 적성 능력을 함양시킨 쪽으로도 있겠지만 민간 시험의 호환 여부를 갖다가 더욱더 높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국어 3대 민간 시험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KBS 한국 능력 시험, 국어 능력 인증 시험, 그 다음에 한국 실용 글쓰기가 있는데 아마도 이 중에서 실제적으로 주관식 문제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것은 아마도 KBS 한국어 능력 시험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능력 시험이든 아니면은 국어 능력 시험이든 한국 실용 글쓰기 시험이든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이 시험만 그런 게 아니죠. 수능이라고 하는 국어 능력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시험에는 제일 중요한 게 평가 항목별 문항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모든 논란이 가져온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저희가 항상 요구를 해온 항목별 문항수가 정해져서 공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혼란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 유형과 그 다음에 문제의 어떤 전반적인 방향은 저희들의 앞서서 많은 연구를 하시는 출제위원님들의 노고가 반영된 전체의 기조 변화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구체적인 유형에 대해서는 저는 출제자의 고유 권한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강사들은 어떻게 출제를 하시든 간에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서 보다 좋은 인재로 선발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많은 학생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1년 동안 투자를 하고 2년 동안 투자를 해서 공부를 했던 구체적인 영역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대한 혼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KBS 한국어 능력만 보더라도 듣기가 15문제, 어휘요법이 30%, 그 다음에 독해가 정확히 45%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이 자신이 잘하거나 못하는 영역을 전체 문항 교육에 맞게 조금 더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공무원 시험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한 영역이 어떤 경우는 전혀 나오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완전히 폭탄처럼 뒤통수처럼 마구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본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타 강의들의 어떤 모니터링을 좀 하고 계시다면 혹시나 이러한 어떤 내용을 좀 이렇게 듣게 되는 경로가 있게 된다면은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는 감히
문제 유형이나 내용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민간 시험의 호환성을 위해서라도 학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과도한 학업 부담을 줄이고 쓸데없는 그런 어떤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에 출제 영역별 문항 비율수를 반드시 정해 주실 것을 간절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런 식으로 영역별 문항수만 정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학생분들이 정말로 자신의 능력에 더 맞는 그러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마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너무 안타깝거든요. 네. 왜 우리가 사실 이러는데 이렇게 혼란을 느끼며 사는가? 솔직히 여러분들 까놓고 얘기해서 출원형 나도 잘 풀 수 있잖아. 우리 많이 연습했잖아. 그치? 아니, 자꾸 이런 말투로 얘기하면 안 되나? 아니, 많이 연습했잖아. 어떤 문제가 나도 솔직히 뭐 국어나 영어나 국사는 무슨 걱정이야, 솔직히. 그렇지 않니, 동기쌤?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영역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어떻게 더 시간을 쓰느냐, 이게 핵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혼란의 근본은 제도예요. 그러면은 이번에 인혁처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제고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꼭 이게 이번에 공지가 되어서 더 이상의 이런 불필요한 혼란에서 우리가 제발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버릴 건 버리고 가져갈 건 가져가는 정말 그런 효율적인 시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학생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시험의 방향은 정해졌어. 올해는 큰 변화가 없다고 이제 하셨지만 방향은 정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했던 독해력이 강한 학생들은 매우 유리하고 독해력이 약한 학생들은 예전보다 더 솔직히 고통스러운 시험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강사를 빛나게 하는 학생은, 강사의 위상을 높이는 학생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야. 근데 강사로서 제가 가장 애정을 느끼고 가장 사실은 마음 아파하는 학생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하고 싶어 하는데 공부 방법을 모르거나 국어 능력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사실 공부 잘해서 빨리 단기 합격하신 분들은요, 솔직히 너무 감사해요. 그분들이 합격 쓰기에다가 내가 볼 땐 그분의 능력을 합격했는데 손재생 덕분이요라는 말을 정말 써주시는데 그분 정말 너무 감사 생각해요. 근데 본인들이 잘해서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시험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커다란 변화 속에 있게 되면은 독해력이 약한 분들은요, 정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제 마음은요, 감사한다는 마음과 함께 사실은 공부를 못한 학생들에게 솔직히 말하면 더 많이 가 있고, 독해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 문법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 수빈이교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사실은 국어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국어가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분들과 함께 가고 싶어요. 분명히 우리는요, 전략적으로 공부하면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린 거 있죠? 하면 돼. 항상 일할 때 나의 자세. 일은 하면 된다. 대신 잘하면 된다. 문제는 풀면 된다. 잘 풀면 된다. 믿고 따라오시고요. 우리 끝까지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와.